일각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포당, 선거 포기당.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이제 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당 상황 굉장히 안 좋고 정당 지지도 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현역 시장을 놔두고 굳이 또 뭐 경선을 해야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정원 의원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현역 단체장이라고 해서 지금 구도에서 그다지 유리한 건 아닌데 빨리 힘을 쏟아줘야 될 텐데 왜 굳이 경선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선거 포기당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실제로 분위기가 선거 포기당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있으면 도전하는 사람이 많은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 경기도지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후보군요. 후보원이 없잖아요.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다들 고민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예. 지금 보니까 또 부산시장도 뭐 주진희 의원 등등이 뭐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고민 왜 하겠습니까? 선거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나가봤자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뉴페이스가 유능함을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뉴페이스가 있습니까? 지금 하늘아래 뉴페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있는 사람도 인지도도 지금 부족한 판에 뉴페이스가 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옛날에 뭐 조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뭐 뜨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선거 전략 3개월 남은 선거 전략을 놓고서는 국민의힘은 인지도 일을 우선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여러 명의 지금 후보들이 경쟁을 하는데,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일단 대립하기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좀 들춰내고 나쁜 걸 들춰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컨벤션 효과 나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땐 드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장점 뭐죠? 지금 지방선거 일단 기존 시장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도가 높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러면 인지도가 높다는 의미는 주민들이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장점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일부러 막 사람들이 나서서 대결하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특히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놓고서 4선까지 한 사람이 있나요? 5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저 당의 유력한 시장 후보를 사실상 좀 디스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런 면에서 박정호 의원 이야기처럼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냥 빨리 후보를 확정짓고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나가는 게 실제로 유리하지. 괜히 지금 뭐 경선한다고 지금 안 나갈 사람들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방선거가요, 뭐 임박했다기보다는 이제부터 슬슬 몸풀기에 나서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2018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때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전패를 했던 선거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2018년에 대한 위기감이 실제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의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당 지지율만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곡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나와서 패배하면 예를 들면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의원직 이제 버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승산이 없으면 나오겠습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람이 나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판세로 본다고 하면요. 윤석열 이 전 대통령, 오늘 이제 선거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계속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절연하고 만약에 회복됐으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제 표현은 그랬다고 하면 사실은 보수층들이 지지를 했겠죠. 근데 지금의 보수층들마저도 국민의힘에게 마음을 돌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지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빼고는 다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다 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심지어 저는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대구도 위험해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대구까지? 몰라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재 발굴에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장동혁 대표는 이제 만약 지선이 끝나고 나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에 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윤기찬 부위원장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뭐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조경태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이 또 우려를 표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공천관리위원회 꾸리고 그 구성도 여성 청년 넣어서 새롭게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반등 기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이제 반등 기회를 만들어야죠. 사실은 지방선거라는 것은 이제 각 지역의 이슈, 고유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 지금 대통령께서 흐트러놓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 이슈가 여권에는 불리한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HMM을 뭐 이전한다 말씀 주시지만 실제 부산 시민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글로벌 허브법 통과예요. 근데 그거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죠. 산업은행을 본점 이전도 그거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이. 예. 자, 이런 식으로 부산 시민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다른 것들 갖고 지금 대체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역구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파이팅을 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상황은 좋지 않죠. 그러나 그 이외에 저는 또 하나 상황이 더 좋지 않은 부분은 걱정해주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저주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내에서. 당내에서. 사사건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아까 제가 박정호 의원 저 말씀 중에 물론 진정한 걱정이라고 좀 믿겠습니다만은 아니 경선이 원칙이고 어느 때는 또 경선하자면서요. 그러면 경선은 원래 현역이 요구하는 게 경선입니다. 나머지들은 전략 공천하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선하자고 하는 것은 현역에 유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룰도 똑같고 근데 이걸 갖다가 현역을 배제하는 것처럼 또는 불필요한 것처럼 저 당내에서 의원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 사사건건 저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 민심을 이완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하는 것 중에 맞는 건 맞다고 해주고 애써 저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신기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략 공천한다라고 하면 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경선한다고 얘기했더니 그것 또한 현역 배제, 현역한테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거다라고 저렇게 하시는 말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